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가계대출의 구조 개선을 위해서 내놓는다는 안심전환대출. 오늘부터 판매가 시작이 됐죠. 그렇지만 저희 생생경제에서도 짚어봤지만은요.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이자만 갚아나가다가 갑자기 원리금을 한꺼번에 갚아나가야 되는 부담 때문에 안심하고 갈아타기는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전세, 안심하고 계약된 기간 동안 살고 또 보증금도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죠. 근데 이렇게 금리가 낮으면은요, 집주인들은 쥐꼬리만한 이자로 안심하지 못해서 월세로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은 월세가 대세가 될 것이라고 하지만은요, 이 과도기, 세입자로서는 정말 안심하고 살기 어렵습니다. 부의 불평등을 지적하는 학자 토마 피케티가요, 미국의 학자금 대출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학자금 대출 때문에 경제 성장이 저해되고 또 소득의 불균형도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인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대학생들이 벌써부터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으니 과연 안심하고 공부할 수가 있을까요?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안심입니다. 생생경제가 준비한 오늘의 경제 이슈입니다. 해외 직접 구매, 직구, 이제는 시기를 따지지 않고 일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독일과 일본의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한 직구가 급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인기 있나 보니까요. 고가의 가전제품이나 주방용품이라고 하는데 잠시 후 2부에서 달라진 해외 직구 트렌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제의 안심전환 대출이 드디어 오늘 출시가 됐습니다. 각 은행에는 은행 문 열기도 전부터 와서 줄을 서서 문의하고 상담하는 사람들이 폭주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예정된 20조, 월별로는 5조 원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조기에 완판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3부에서 이 현장의 분위기, 은행 측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고요. 금융위원회를 연결해서 안심전환 대출에 대한 궁금증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 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차원이 다른 TV, LG OLED. 백라이트 없이 스스로 빛을 내서 자연색 그대로 보여주는 TV입니다. 차원이 다른 LG OLED TV. 김윤경의 생생경제 베러 앤 디퍼런트, 르노 삼성자동차 제공으로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증시 알아봅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오늘도 올랐나요? 네, 올랐습니다. 네. 사실 어제와 그제는 떨어졌습니다만 0.65포인트 네.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거의 빠졌다는 느낌이 안 들었는데 오늘 그렇죠. 다시 오전장에선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만 역시나 뒷힘을 발휘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말씀드리죠. 종합 주가지수는 전일 대비 4.78포인트 0.23% 상승하면서 2041.37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도 강세였습니다. 1.58포인트 0.25% 상승하면서 641.87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이 강세를 보여주는 흐름이었는데요. 중소형주들이 강세를 보여주면 의뢰 그랬듯이 중견, 중소 게임주 그리고 화장품 관련 주식 그리고 음식료 업종과 의약, 제약, 바이오 주식들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 나타냈습니다. 대형주 네. 중에서는 철강주 정도만이 소폭 강세를 나타내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오늘 사실 그 장 초반에 외국인들은 소폭 매도를 했습니다. 과연 그러면 오늘로써 외국인들의 매수가 끝날 것이냐 이렇게 생각이 되었는데 결국 외국인들이 오늘도 600억의 순매수를 거래소에서 기록하면서 8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 이후로 3조 이상의 자금으로 계속 한국 시장을 타고 있다. 특별히
2월달 이후로 완전히 전환을 했고, 그리고 3월 9일 유럽의 양적 완화 이후 그 흐름들이 좀 강화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뭐 유로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는 유로화보다는 자산 가격 상승이 가능한 한국 주식으로 자금을 좀 이전하고 있다. 뭐 이렇게 소위 말하는 에셋 얼로케이션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요. 자금 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하나 현금 통화량들이 워낙 많이 늘었기 때문에 각국의 자본시장이 역사적인 평균 흐름에서 보면 굉장히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 또는 또 그 동아시아 신흥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여력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당분간도 외국인들의 이런 매매 패턴은 한국 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계속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아마 중요한 거는 한국 투자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건데요. 최근에 계속 자료 나오고 있습니다만 한국 투자자들은 별로 반응이 좋지 못합니다. 오늘까지 계속해서 기관들의 순매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2월 26일 이래로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관들은 매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중에서도 투시는 그중에 단 하루도 빼지 않고 전부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2,000포인트가 넘어서는 더욱더 강력한 그 매도세를 기관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이 흐름들 가운데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을까 하는 그런 고민도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어쨌든 순매수로 마감이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그 장세가, 그러니까 수급 장세가 계속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 기관까지 돌아오면은 더욱더 힘을 얻을 것이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과거의 예를 좀 보면 이런 비슷한 때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1차, 2차 했을 때 전반적으로 한국 증시가 외국인 매수에 의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동안에 유럽에서 양적 완화했다고 했지만 이번처럼 표면적이고 드러나게 양적 완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양적 완화가 3월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유럽계 자금에 의해서라도 한국 주식시장 외국인들 유입세는 조금 더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대형주보다는 소형주가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좀 눈에 띄는 종목이 있었나요? 네, 오늘 그동안에 계속 좋았던 화장품 관련 주식들이 추가로 또 상승했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4%나 무려 올랐고요. 거기 하청업체인 코스몬도 6%까지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료 업종 중에서도 CJ제일제당이 3% 오르는 그런 강세 보여주었고요. 최근에 바이오 제약, 의약이 굉장히 좋은데 LG생명이 7%, 유한양이 3% 오르는 등 바이오 제약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매기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한국일보의 이성철 부국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중국이 올해 전체로는 7%대까지는 성장률을 맞추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분기 성장률은 7%에 못 미칠 것이라는 국가기관의 조사, 연구 결과가 나왔네요. 네, 지난 양회였죠. 네. 중국이 어떻게 보면 그 주요 방향, 의사결정 방향을 정하는 가장 큰 행사인 양회에서 금년도 성장률을 대충 7%까지는 지켜내겠다. 네. 중국 정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1분기 성장률이 아직 1분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7%를 밑돌 것 같다. 이런 전망이 지금 나왔다고 합니다. 중국 사회과학원, 중국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권위 있는 네. 국가연구기관이죠. 그 산하의 재정전략연구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그 최근에 1분기 거시경제 예측 보고서를 내놨는데 거기에 따르면은 중국의 1분기 성장률이 6.85에 그칠 것이다. 네. 이런 전망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 역시도 1.2%, 겨우 1%를 유지하는 수준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에서 7%로 미치면은 6%의 성장이면 우리나라 관점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성장률이지만 네. 중국에선 이거는 저성장입니다. 거기다가 물가 상승률도 1%를 간신히 웃돈다는 거는 상당한 정도의 경기 둔화 내지는 침체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참고로 2009년 1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후폭 제일 심했던 시기죠.
그때도 성장률이 6.6 정도는 됐었습니다. 아마 네. 만약에 1분기 성장률이 6.8대가 된다면은 그 2009년 리먼 사태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이고 어떻게 보면 그때 이후 가장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데 2분기도 6.8 정도가 될 걸로 지금 내다봤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 중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리를 뭐 더 낮출 가능성도 있고 재정을 더 확대할 가능성도 있고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3, 4분기는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연간으로는 7%가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 어쨌든 이 육자가 길어진다는 거는 상당히 쇼크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근데 자본시장은 우리 시장도 그렇지만은 경기는 비실비실한데 자본시장은 부양기 대감 때문에 많이 오르잖아요. 그렇죠. 중국 뭐 상하이 유동성도 증시도 많고. 예, 네. 그런 것 같네요. 6%대의 상반기에 성장률이 그렇게 평균적으로 돼버리면은 하반기에는 몇 %까지 올려야 되는 거예요? 7%를 맞추면. 뭐 7% 지키려면은 산술적으로 계속 7.2, 7.3 정도는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뭐 가능할 겁니다. 인위적인 부양책을 쏠 경우에 그게 가능은 하겠지만은 중국은 사실은 지금은 어떤 인위적인 부양보다는 중국도 균형이 이제는 좀 균형과 안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또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부양을 하는 거에 따른 또 부작용이 올 수도 있고, 또 중국도 상당히 지금 전환기에 중국의 거시경제도 전환기에 놓여 있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보통 기업끼리 담합을 하거나 할 때 담합한 주체가 먼저 자발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용서해주는 리니언 씨가 있잖아요. 네. 그거 말고 이제 대기업들이 익명으로 여러 가지를 좀 고발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했다고 하네요. 예, 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관계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갑을 관계가 굉장히 많고요. 그렇죠. 대기업들의 물론 정부가 여러 가지 경제 민주화 시책이라든가 또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어떤 이 형평성 또 이 균형성 이런 것을 강조하는 정책을 펴서 많이 개선됐다고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 관계는 본질적으로 갑과 을입니다. 네. 그리고 이 갑의 우월적인 지위의 남용, 여러 가지 횡포에 대해서 을이 전전긍긍하더라도 마땅히 이 신고를 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물론 신고를 하면은 공정거래위원회나 이런 데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거를 시정하고 대기업들을 제재하고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 대기업하고는 거래가 힘들어지겠죠. 네. 대기업들이 아무래도 보복 차원에서 중소기업하고 거래를 끊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사실은 어려운 처지라도 좀 힘들고 억울하고 횡포가 부당하다고 느끼더라도 그거보다는 거래를 하는 것 자체가 생존을 위해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신고를 못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다가 익명제보센터라는 거를 두겠다는 건데 여기다 이제 제보를 하면은 인적사항 같은 거 입력할 필요 없고요. 또 제보자의 IP 주소 이런 것도 저장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근데 다만 그런 경우는 있겠죠. 익명으로 제보를 한다 하더라도 대기업들이 만약에 조사를 봐서 제재를 받으면 대충 누가 신고한지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래 예. 유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여러 건을 그러니까 단일 건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건을 묶어서 쉽게 말해서 대기업들이 의심을 하더라도 누구라고 딱 확신을 하기 어렵게 네. 여러 건을 묶어서 조사를 하는 그런 방법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네. 글쎄요. 그래도 찾아내려면 찾아야지 않겠습니까, 대기업들이. 그래도 고발해야겠죠. 그래도 고발을 해야 예. 되고 사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것 때문에 보복성으로 중소기업들을 제재를 한다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은 2차적으로 좀 더 징벌적이고 네. 좀 더 엄한 수준의 제재를 추가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가중처벌해야죠. 그렇습니다. 예.
저는 딱 졸리니까 봄이 왔다는 걸 느껴요. 네. 그래서 참 낮에 한번 좀 자보는 게 소원인데 네. 낮잠이 실제적으로 업무에나 혹은 뭐 기억력 개선이나 이런 거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조사가 나왔네요. 네, 일하시는 분들 다 느끼실 텐데요. 네. 독일의 이 자르란트 대학의 맥클링거 박사라는 사람이 이제 대학생 4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단어들을, 그러니까 서로 연관이 없는 단어들을 짝짓기를 해놓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책상과 걸상, 이거는 연관이 있는 건데 그거 말고 뭐 책상과 뭐 우유 이런 식으로 연관이 없는 단어를 2개를 매치시켜서 90개의 조합을 보여주고, 두 팀에게 해서 한 팀은 그걸 보여준 다음에 잠을 자게 했다고 합니다. 낮잠을. 네. 1시간 정도. 다른 한 팀은 DVD를 보게 했고.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거를 한번 다시 맞추는 실험을 해봤더니 낮잠을 잔 팀들이 훨씬 더 잘 맞추더라. 아, 이거 당연한데. 네, 그렇죠? 네. 근데 물론 개별적인 단어를 기억해내는 데는 뭐 별 차이가 없었는데 이런 네. 연관된 효과. 예. 이거를 연관 기억이라고 한다는데요. 이런 것들에서는 압도적인 그걸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일하시는 분들 느끼겠지만 45분에서 60분 정도의 낮잠이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기억력을 최대 5배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기업 CEO들 모아놓고 강연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말씀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국일보의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에이스 고객 이정재. 침대를 말하다. 가구는 디자인만 보고 사도 되지. 근데 침대를 그렇게 사봐라. 아침에 어떻게 되겠어.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하얀 쌀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한 방울도 뺏기지 않는 빨간 쌀의 능력. 촉촉해지고 싶은 만큼 촉촉해져요. 진한 보습이니까. 한율 진액 스킨.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황정민입니다. 유플러스 가족 무한 사랑 들어보셨어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유플러스면 온 가족 휴대폰 요금을 매달 할인해줍니다. 거기다 인터넷까지 유플러스면 LTE 무한대 요금을 최대 반값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 유플러스 가족 무한사랑 클럽. 지금 유플러스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생생경제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때 해외 직접 구매, 직구들 많이 하셨는데 요즘에는 그때는 이제 미국에 대해서 많이 했었고요. 독일과 일본에서 해외 직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역시나 환율 때문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가정주부들의 로망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의 주방용품이나 가전제품을 무려 70% 이상이나 싸게 사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언제나 주의할 사항은 있겠죠. 2부에서 달라진 해외 직구 트렌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깜깜한 밤, 아이들은 밤이 무섭습니다.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뜬 눈으로 무섭고 외로운 밤을 버텨내야 합니다. 따뜻한 저녁 식사는 꿈도 꾸지 못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더 이상 두렵지 않은 행복한 밤을 선사해주세요. 저소득 아동 야간보호 프로그램 별빛학교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모아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의 안전한 보호 아래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고 공부하고 같이 저녁을 먹으며 아이들의 행복은 조금씩 자랍니다.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기아대책과 함께합니다. 한 발 빠른 경제 뉴스. 한 뼘 깊은 경제 이슈.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 끝까지 가는 인터뷰. 지표 MC 김윤경의 생생경제. 게릴라 경제 현장 딸기 디저트를 판매하는 카페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 생딸기 설빙 하나 하고요. 딸기 찹쌀떡 하나, 딸기 설빙 하나 주세요. 주문하신 딸기 찹쌀떡 프리미엄 생딸기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매장 관계자분하고 얘기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생딸기를 이용한 메뉴 몇 가지나 되나요? 총 6가지의 딸기 메뉴가 있고요. 네, 가격대는 그러면 다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2,000원부터 12,000원까지 다양한 가격대로 남녀노소 모두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그러면 딸기가 들어간 디저트 손님들이 많이 찾아요? 생딸기를 활용한 신선한 제철 메뉴이기 때문에 손님들이 많이 찾고 있고요. 전체 매출의 37%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딸기 디저트를 드시고 계신 손님하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어떤 거 드시고 계세요? 저는 지금 프리미엄 생딸기 먹고 있습니다. 가격은 얼마 정도 해요? 이게 12,000원, 12,000원이요. 가격 대비 만족도는 좀 어떠신지? 처음엔 좀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제철에 나는 딸기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여기 가격은 조금 부담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충분히 만족스럽습니다. 다른 카페에서도 딸기 디저트 드셔보셨어요? 네, 특히 뭐 겨울에는 뭐 여러 카페에서 딸기 메뉴가 나오더라고요. 뭐 딸기 스무디, 뭐 딸기 주스, 그다음 뭐 생딸기 팬케이크 뭐 등 되게 많이 먹었는데요. 겨울엔 누구나 다 딸기를 먹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비싸긴 하지만 특별한 과일 뭐 아무 때나 먹을 수 없고 그래서 더욱더 딸기를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게릴라 경제 현장 이혜리 리포터였습니다. 쉐보레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캡티바는 프리미엄 팩으로. 말리부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MB 내비게이션을. 놓치기엔 너무 빅한 혜택. 3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박지은 주부 설거지 클리어. 청소 기술 만점. 자, 최고난도 미션인데요. 아하, 안아줄 힘이 없네요. 어떡하죠? 잠깐! 피로부터 풀고 하세요. 지금은 피로가 풀리는 바카스 타임.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바카스. 어디예요? 퇴근 중. 진짜? 운전 중이야. 근데 이렇게 조용해요? 타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아슬란의 놀라운 고요함. 직접 경험하세요. 시승 신청은 현대차 홈페이지 참조. Premium comfort. Aslan.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김윤경의 생생경제. 오늘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경제 뉴스는 해외 직접 구매, 독일과 일본에 주목해랍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해외 직접 구매, 직구 많이들 하시죠? 직구하려면요, 살펴볼 게 주문하는 방법뿐만이 아닙니다. 그 해당국의 화폐의 가치, 오름세, 내림세 이런 것들을 동시에 살펴보면서 어떤 나라의 어떤 기업, 어떤 제품이 좋은지를 함께 꼼꼼하게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못하는데요. 최근에는 유로화와 엔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독일과 일본 제품들을 그렇게 많이 산다고 하네요. 몰테일의 박병일 팀장 전화 연결해서 달라진 직구 트렌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에 저희 블랙 프라이데이 때 인터뷰하셨죠? 네, 맞습니다. 예, 해외 직접 구매 그때보다도 더 많이 늘었어요, 전체적으로요? 사실 뭐 일시적인 물량은 블랙 프라이데이 때는 초성수기였기 때문에 훨씬 많았고요. 네. 지금은 그때보다는 떨어진 상태지만 작년 동시간대 대비해서 한 15% 정도 지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지금 시점으로 보면은 한 1년 전에 비해서 15% 정도의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되는군요. 네네. 네. 아니, 근데 진짜 독일하고 일본 직구가 많이 늘고 있어요? 네. 평균적으로 15%가 늘은 거고요. 네. 독일 쪽은 작년 대비 135%가 성장하고 있는 추세고. 매출이요? 일본 같은, 네. 매출하고 주문 건수가 거의 비례하기 때문에. 네.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70% 이상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근데 아무래도 제일 큰 시장은 미국이긴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15% 정도 늘고 있다라고 집계가 되는 거고요. 혹시라도 중국 쪽에서 직구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나요?
독일, 원래 미국을 제외하고 대표적으로 독일, 일본, 중국이 해외 직구를 많이 하시는 대표 국가들이거든요. 네.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 독일하고는 다르게 좀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작년 말에 관세청에서 이 가품, 소위 말하는 짝퉁 제품들에 대한 그 수입을 전면 금지시키면서요. 네. 관련 제품들이 전혀 못 들어오게 되고 소비 심리도 다소 위축되고 그런 영향 때문에 저희가 집계하기로는 한 8% 정도 지금 작년 대비 지금 하락한 수치를 보이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사람들이 그동안에는 중국 직구하면서 가품 샀다는 거예요? 그 가품을 가품인지 모르고 사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진품인 줄 알고 사셨는데 알고 봤더니 가품이었던 경우들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세관에서 가품인 게 확인이 되고 그러는 거군요. 그리고 워낙 중국 쪽에서 들여오는 거는 가품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대한민국 세관에서도 일정 수량까지 제가 알기로 같은 품목당 2개 제품까지는 허용을 해줬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랬는데 그게 이제 전면적으로 금지되면서 아무래도 시장에도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중국에서 이 가품으로 사게 되는 것은 뭐 명품류, 뭐 가방, 집, 잡화 뭐 이런 건가요? 네, 의류 잡화가 가장 많았고요. 꼭 명품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냥 일반 중가 브랜드의 제품들도 가품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독일은 지금 매출이 한 130% 이상이나 늘었다고 하는데요. 네네. 독일에서는 어떤 제품들을 그렇게 많이 사나요? 독일에서는 아무래도 주방용품들이 굉장히 많이 인기를 끌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냄비나 압력솥 세트 같은 용품들이 많고, 그다음에 전자레인지나 인덕션 같은 제품들도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가전이 되겠군요. 네, 가전 제품들이죠. 그리고 뭐니 해도 독일에서 제일 많이 사시는 거는 그 캡슐 커피에 들어가는 캡슐 있죠. 네. 네, 그 제품들을 제일 많이 구매를 하세요. 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요? 국내 판매 가격 대비 한 절반 정도 수준이면은 해외 직구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유독 또 많이 사신다라고 알고 있어요. 배송료까지 포함을 해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싸군요. 네. 그렇네요. 일본에서는 지금 뭐 엔화가 많이 떨어져서 일본 관광들도 많이 간다고는 하는데 직구로는 어떤 제품들을 사나요? 일본은 좀 더 다양한 품목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샴푸나 린스 같은 그 헤어 관련 제품들이 인기가 많고요. 예를 들어서 국내 이제 헤어샵에서는 50만 원 상당에 판매되고 있는 고가의 그런 세트 상품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뭐 15만 원 혹은 20만 원 정도로 해외 직구로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이 지금 1, 2위를 다투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일본 자국 브랜드의 오디오라든지 아니면은 초콜릿 제품들이라든지 텀블러 같은 생활용품도 뭐 인기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어떤 헤어 제품이 50만 원에 판매가 되는데 직구로 하면 15만 원인가요? 네, 모르겠어요. 굉장히 비싸게 팔리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독일 직구 품목을 보니까 아무래도 구매자분들이 여성일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요리는 여성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요. 네. 근데 실제로도 여성분들이 주로 구매를 하세요. 구매하시는 분들이 주부님들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예비 신혼 부부들이 이제 혼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구매하시는 대표적인 품목들이 독일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요. 저희가 집계하기로는 한 80% 정도가 여성 유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 신혼부부인 경우에는 그 예비 신부도 그렇지만은 그 신부의 어머니 뭐 이런 분들이 또 직구를 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러실 수도 있죠. 네. 근데 독일 주방용품들 굉장히 견고하긴 한데 무겁던데 많이들 좋아하시나 보네요.
네. 뭐 이게 가격적인 메리트가 국내 뭐 백화점가 대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시거든요. 네, 백화점 가면은 좀 비싼 품목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무게가 좀 나아가서 뭔가 배송비가 나오더라도 네. 그래도 가격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이 주방이나 가전 말고 이런 것들은 여성들에게 좀 인기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남성 직구족들은 독일이나 일본에서 어떤 것들 직구하나요? 남자분들은 완전히 품목이 다른데요. 뭐예요?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그 운동화라든지 네. 아니면 손목시계나 이어폰 같은 그런 제품들을 많이 구매하셨고요. 최근에는 아무래도 LED TV나 사운드바 아니면은 태블릿 PC 그리고 각종 컴퓨터 주변 기기들 있죠. 그런 것들을 주로 구매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나라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벌어지나요? 가격 차이가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국내에 아예 출시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TV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구매하시는 대표 품목이고요. 네. 태블릿 PC 같은 경우는 국내에는 새 제품만 주로 판매가 되는데 해외에서는 리퍼 제품이라고 해서 한번 공장에서 뭔가 작업을 하고 나온 이 수리 작업을 하고 나온 제품들이 유통되기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싸게 사는군요. 네, 그런 것들을 핫딜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구하셔가지고 수입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군요. 지금 유럽 국가들, 그러니까 유럽 연합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자유무역협정도 맺어져 있고 그런데 관세가 얼마나 붙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뭐 예를 들어서 독일의 주방용품, 뭐 가전 이런 것들이에요. 보통 $100가 넘으면은 세금이 붙을 수 있다라고 조심하셔야 되는데 과세 가격이라고 해서 제품을 구입했던 비용에다가 그다음에 이 해외 국제 운임까지 더한 가격을 과세 가격이라고 하는데요. 그 과세 가격이 15만 원이 넘으면은 세금 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15만 원이 넘지 않도록 구매하는 게 요령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준이 달라서 한미 FTA 협정 이후에 제품 가격만 따지고 $200까지 면세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들여오는 수입품의 면세 혜택이 더 넓은 편이에요. 많기는 많네요. 그렇죠? 혜택이. 이게 지갑 안 연다 그러면서 해외 직구하는 데는 또 아끼지 않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특히나 이제 혼수 마련하시는 분들이 진짜 이 컴퓨터 앞에서 혼수를 장만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이 봄철이잖아요. 더더욱 소비 심리가 좀 들썩일만도 한데 예비 부부나 뭐 이사철을 앞둔 분들을 위해서 이 봄철에 눈여겨볼 만한 직구 뭐 물품이라고 할까요?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비 부부들을 위해서는 혼수용품으로 제일 많이 구매하시는 거는 그릇 제품들이 정말 많아요. 그릇, 네, 그래서 독일의 유명 브랜드라든지 일본 미국의 유명 그릇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제품들은 국내 백화점에서는 굉장히 비싸게 고가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세일하는 타이밍까지 같이 노리신다면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TV라든지 전기레인지 아니면은 식기세척기도 직접 구매해서 설치해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요즘에 늘고 계세요. 어렵지 않은가 보네요. 일단 설치를 뭐 대행해주는 업체를 통한다거나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워낙 가격 메리트가 있는 제품들이 고가면 고가일수록 가격적인 메리트는 더 커지거든요. 틈새 시장이 생기네요. 이게 대행을 해주는 업체들이 생기는 걸 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예비 부부를 위해서는 뭐 그런 제품군들을 추천해드리고 싶고 봄 이사철을 맞이한 가족 단위의 구매자들을 위해서는 요즘에는 진공 청소기에 대한 딜이 굉장히 많이 뜨거든요. 그래서 진공 청소기의 핫딜을 노려보시기를 권장해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최근 미세먼지나 황사에 대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공기청정기 구매도 상당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독일에도 여러 유명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그 공기청정기를 만드는 그런 딜들을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팁으로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것 말고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으면 좀 간략하게 알려주시겠어요?
주의해야 될 점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네. 사이즈가 미국에서 구매하시는 게 익숙하신 분들은 독일이나 유럽에서 생산되는 제품 구매하실 때는 사이즈 표기법이 다르다는 걸 네. 주의하셔야 되고요. 예. 예를 들어서 신발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는 단위가 뭐 7, 8, 90 이렇게 나온다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42, 44 완전히 다른 단위로 그렇죠. 생산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이즈 비교표를 먼저 확인하시고 구매를 하시기를 권장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피가 큰 제품들은 좀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중량이 같더라도 부피가 크면은 배송비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렇군요. 네, 부피 큰 제품들을 좀 주의하시면 큰 문제 없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몰테일의 박병일 팀장이었습니다. IT 경제 뉴스. IT 경제 뉴스 시간입니다. 영국 항공이요. 애플워치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선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워치에다가 영국 항공, 브리티시 에어의 앱을 깔게 되면은요. 히스로 공항의 터미널 라운지 들어갈 때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웰컴 하나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까 생각을 해보지만은 내가 지나가는 것만 인지하면 되잖아요. 이 기술이 바로 비콘이라고 합니다. 이 비콘 정말 새롭고 또 놀라운 기술인데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웨어의 남혜연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비콘. 이게 네네. 어떤 기술인가요? 비콘은 예전에 처음에 레이더 비콘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비행기나 선박이 움직이면 그 위치가 어느 정도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준 거리 관측 기술이었거든요. 네. 이게 지금처럼 뉴스에 자주 나오게 된 게 2013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애플이 아이비콘을 발표하면서 요 비콘에 대한 가심도가 높아졌고요. 특히 마케팅이나 광고 분야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관련 기술들도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비콘은 이 사용자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파악을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 그런 건 있었어요. 내 몸에 바코드가 설치가 돼 있다면은 지나갈 때마다 그 물건값 계산하는 것처럼 그냥 하면 웰컴 할 수 있을 것도 같거든요. 그런 건가요? 지금 비콘 같은 경우에는 네. 무조건 비콘 기기가 설치가 돼 있다고 사람을 인지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예컨대 블루투스 기반 비콘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에 블루투스가 켜져 있고 네. 그리고 비콘 신호를 받을 수 있는 관련 앱이 깔려져 있어서 그 앱을 실행을 해야지만 그 정보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먼 미래에 예컨대 웨어러블이 되게 일상화되고 그러면 그런 것들 가능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가능하겠죠? 예. 사물 인터넷 시대가 본격화되면은 비콘이 지금 인기를 얻고 있는 것도 사물 인터넷이 화두가 되면서거든요. 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어주는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어디로 움직이는 것을 파악하는 건 거잖아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비콘이 가장 지금 인기를 얻고 있는. 전 제가 어디 다니는지 좀 몰랐으면 좋겠는데. 사실 비콘이 아니더라도 지금은 뭐 핸드폰 전화 위치라던가 뭐 교통카드 찍은 거 이런 것만으로도 네. 그래서 핸드폰은 제가 그 기능은 꺼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콘을 좀 설명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 가장 흔하게 좀 많이 그 유튜브나 이런 동영상에서도 보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가게 앞을 지나면 그 핸드폰으로 푸시 메시지가 뜨는 거예요. 네. 우리 지금 가게에서 할인 판매를 하고 있다거나 혹은 들어오면 어떤 쿠폰을 주겠다. 네. 뭐 오늘 어떤 물건이 입고가 됐다. 이런 메시지들이 뜨는 것들이 이런 비콘 기술을 활용한 그런 마케팅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앱을 켜놓고 있으면은 네네. 이 가게를 지나갈 때를 파악을 하고 네네. 그리고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것들을 구매를 많이 하는지를 알고 쿠폰을 날려주겠죠? 그건 비콘은 일단 신호만 쏘는 거고요. 네. 비콘이랑 이 외에 데이터를 분석하는 다른 기술들이 결합하면 네. 맞춤형 광고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게 아무 스마트폰이나 가능한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아까 얘기한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앱이 깔려 있어야 돼요. 예컨대 어떤 브랜드의 특정 앱이 깔려 있거나 네. 비콘을 사용한 또 블루투스를 켜 놓았거나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고요. 또 구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에 그런 기능이 좀 지원이 되지 않는 모델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얘기를 하면 비콘 기술에 저전력 블루투스라는 말이 같이 설명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그게 어떤 건가요? 그 저전력 블루투스라는 것 자체가 사람의 그 거리를, 그러니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그 표준 기술이잖아요. 네. 그걸 인식한. 근데 저전력이란 말이 들어가는 이유는 예전에 우리가 블루투스를 켜놓으면 휴대폰에서 배터리가 좀 빨리 소모가 네, 되니까 네. 예. 많이 안 켜놨었죠. 그렇죠. 예, 저전력 4.0 버전부터는 이 전류 소모량을 많이 줄여놓은 버전이거든요. 사람들이 켜놓으면 게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게요. 네. 그 최근에 비콘 기술만 들어간 기기 같은 경우에는 그 시계 뒤에 들어가는 동그란 배터리 있잖아요. 네. 코인셀이라고 하는 그거 정도 하나의 전지가 들어가면 1년 정도 배터리 교체 없이 쓸 수 있을 만큼 예, 그게 되는 것이 블루투스 저전력 방식을 사용한 비콘 기술이 되는 거지요. 그렇군요. 블루투스 저전력 방식 말고요. 네네. 고주파 방식도 있던데 그건 또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거는 초음파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초음파라는 게 비가청 영역이잖아요. 사람이 네. 들을 수 없는 소리인데 이거 한 개의 사례를 좀 들어볼게요. 네. 최근에 한 그러니까 작년쯤에 소셜 커머스 업체가 스타트업이랑 같이 발표한 기술인데요. 그 특정 TV 제품의 TV 광고나 라디오 광고에 BGM 음악이 깔릴 때마다 어떤 그 고주파 음역대를 넣어놓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소셜 커머스 앱이 켜져 있으면 그 소리를 받아서 관련 광고를 띄워주는 거죠. 제품 설명 페이지를. 이런 식으로 앱이 그 소리에 의해서 반응하는 위치에 의해서 반응하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또 하나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유명 커피 브랜드에서 요 고주파의 비컨을 이용을 해가지고 마케팅을 하기도 했고요. 어떻게 했죠? 가게 안에 들어가면은 그 고주파 신호를 써가지고 휴대폰이 그걸 알아듣는 거예요. 네. 가게 안에 손님이 들어왔다는 거 눈치채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어디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 브랜드의 앱을 사용해서 주문을 하면 카운터에서 주문받은 음료가 나오는 거죠. 결제도 앱에서 이루어지고요. 그렇군요. 네. 아니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손님을 너무너무 잘 알고 대우를 해준다는 느낌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앱에서 다 되는 것들이거든요. 주문을 네. 하고 결제하는 것도. 네. 근데 비콘이 들어가면서 위치를 알게 되니까 줄을 설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사실은. 그런 약간씩의 편의를 그 이용자들한테 주는 걸로 네. 그 브랜드 차별화 할 수 있는 마케팅 요소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도 편리하고 네네. 좀 더 특별하게 대우를 받는 그런 느낌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걸 하게 되면은 비용은 그 소매 유통하시는 쪽에서 많이 들지 않을까요? 비콘 기기 자체는 신호를 쏘기만 하는 거고 받는 건 휴대폰이잖아요. 네. 기기 자체가 비싸지는 않아요. 단말기 하나가 10만 원 안팎이거든요. 국내에서 네. 판매되는 제품이. 다만 문제는 이거를 신호를 쏴서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가 필요한 거잖아요. 아까 그렇죠. 얘기하신 것처럼. 예. 밖에 얼마나 사람이 돌아다니고 이 사람들 중에 몇 명이나 우리 가게에 들어오고 내가 어떤 마케팅을 했을 때 들어오는 유입력이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나고 이런 분석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사실 개별 기업이 없을 거고, 네. 그렇죠. 또 특정한 서비스를 써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비콘 앱이랑 호응을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 앱을 그 가게마다 다 만들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에서 이제 플랫폼이나 서비스를 가진 대기업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중소 가게들을 그 안으로 유치하는 그런 작업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좀 비슷한 어떤 서비스가 되고 있는 게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예컨대 아까 말한 건 SK 플래닛의 실업 같은 경우에 네. 예, 그게 지금 대표적인 비콘 서비스 중에 하나고요. 예. 지금까지 광고 마케팅 얘기만 했는데 사실 다른 사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미아 방지, 아이를 잃어버리는 부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기 잃어버리지 않게 애기 팔찌에다가 그 비콘 기판을 넣어서 아이의 위치를, 그러니까 아이가 특정 거리에서 멀어지면 부모의 스마트폰으로 알람이 가는 거예요. 네. 그런 미아 방지도 있을 수 있고요. 그거는 이제 스타트업 리니어블이라는 곳에서 하고 있고요. 네. 아까 말한 그 가게 앞에 지나가는 경우에 손님 유입 같은 거를 이것도 스타트업 조이라고 하는 스타트업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도 이런 것들 좀 하고 있고요. 지금 스타트업들이 이 비콘 많이 이용을 하고 있군요. 예. 한국에서는 하드웨어 스타트업이 많이 없다고들 하잖아요. 네. 예, 창조경제 얘기를 많이 하지만 대부분은 서비스업으로만 많이 몰려 있는데 비콘 같은 경우는 새로운 기술이기도 하고요. 예. 또 스타트업이 하면서 그 대기업의 전유물로 알고 있는 그런 생산 공정 같은 것들을 스타트업이 좀 같이 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좀 더 혁신적인 서비스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하네요. 그 점도요. 그냥 IoT, 사물 인터넷 이런 기술에만 막 경도가 돼 있다가 하드웨어 쪽에 그 스타트업들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네네. 예, 그렇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남혜연 월간 마이크로소프트웨어 기자였습니다.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엄마라는, 도전이라는, 헌신이라는 이름의 흉터. 때론 자랑스럽지만 달라졌으면 하는 여자 마음. 더마틱스 울트라로 흉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양동근의 캔디의 소리를 찾아서. 이 소리는 꽉 막힌 교통체증마저 뻥 뚫어버리는 캔디 크러쉬 소다의 10단 연속 콤보음입니다. 아, 시원해. 내 삶의 스윗 소다, 캔디 크러쉬 소다. 지금 다운받으세요. 전체 이용가. 피자, 가격이냐 맛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광수씨, 피자헛에선 둘 다 포기하지 마세요. 크랩쉬림프, 포테이토 소시지, 치즈, 갈릭 불고기 5천만이 사랑하는 토핑만 올려 더 맛있는 피자. 두 판 주문 시 한 판 9,900원. 피자헛. 네, 오늘은 안심 전환대출 상품이 출시된 첫날입니다. 일부 은행에서는요, 정말 북새통이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월 한도로는 5조 원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조기 소진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어떤 영업장에는 문 열기도 전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는 그런 풍경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3부에서 은행 연결해서요. 안심전환대출 첫날 분위기 일단 알아보겠고요. 금융위원회 연결을 해서 지금 문의도 폭주를 하고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정부가 대응할 것인지 자세히 문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생생경제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온라인 수강권을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방송에 대한 의견을 문자로 주시면 됩니다. 추천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문자 보내주실 번호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우물정의 0945번입니다.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시 뉴스 듣고요.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